두량자는 이것도 예전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못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두량자는 요거 지금 보세요. 요게 지금 뭐예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말이죠. 예. 말 두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결국 말의 목에 덮어 씌우는 멍에예요. 멍에. 그런데 한 마리의 그게 아니고 두 마리죠. 두 마리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우리 그 촌에서 소를 몰고 이렇게 뭐 농사를 짓고 이러면 한 마리인데, 그런데 여기는 두 마리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멍에예요, 멍에.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글자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에도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말이 한 마리 들어간다는 얘기, 여기도 한 마리 들어가죠. 여기 말이 한 마리 들어갔고, 이것이 지금 양자예요. 그래서 말 한 필, 멍에 두 개가 연결된 모습을 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쌍이나 짝을 의미한다. 양자는. 그래서 원래는 이것으로 말 두 필과 관련된 전용 양사였다. 그런데 량자는 나중에 면량이다 하는 그런 무게의 단위로도 썼어요. 그리고 화폐 단위로도 썼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것은 저울추 같다. 뭔가 무게를 다니까 저울추가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금문하고 이런 갑골문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것은 그게 아니다. 말이 들어가는 그 말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다시 바뀌죠. 그러면 이제 두량자는 나중에 양사로 넘어감으로써 이제 이 양자가 앞에 술의 것자가 붙어서 이런 량자가 이제 하나 더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의 양자는 멍에 같은 그런 뜻보다는 주로 양사, 그죠? 수사, 부사, 무게 단위의 의미만으로 지금은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보면 이제는요, 우리가 이 글자와 비우자와는 혼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비우자는 비가 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이렇게 비가 내려오는 모습이고, 얘는 비하고 전혀 상관없고 말의 멍에예요. 그래서 비슷한 글자지만 그 자원에 대해서는 엄청 다르죠. 그래서 초서 쓰는 사람들이 비우자는 어떻게 쓰고 그러면 양자는 어떻게 쓰냐. 근데 이게 행서로서 보면 비슷해요. 왜냐? 행서로 쓰면 비우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요. 근데 두량자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역시 그런 거 비슷하게 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행서를 써놓으면은 두 글자는 비슷해지지만은 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뒤에 우리가 봅시다. 자, 여기서 초가는요. 초가는 이 글자가 전에 내려와서 지금의 해서라든가 예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나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이 글자는요, 없애버리죠. 진나라, 초나라 너 글자 없애버려. 결국은 이런 글자들은 도태가 돼버려요. 초나라가 통일했다면 이런 글자들이 살아남았겠죠. 그런데 지금 진나라의 간독에 보면, 자, 여기에 역시 두량자의 그 모습이, 금문의 모습이 희미합니다. 여기까지 같아요. 그런데 남북조 여기에 와서 앞에 이게 하나 붙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 획을 삐져나옵니다. 이렇게 앞으로. 그러면 이것이 삐져나와도 되냐? 아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게 앞으로 나오면 되냐? 그런데 실제로 이것은 말의 멍에이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이 하나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붙일 필요는 없어요. 나와도 되고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큰 문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세남도 요렇게 썼어요. 이게 이렇게 관통하죠. 안진경은 관통 안 합니다. 이렇게 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우세남이 이것도 우세남이에요. 우세남이 행서를 썼는 게 있는데 행서에도 보면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거연한간에 보면 안 나왔죠. 여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초선은요. 이거 지금 뭔 얘기인지 이거 지금 한번 보세요. 이거 설명을 좀 해야 되네. 작, 남, 관, 양, 보. 작, 남, 관, 양, 보라 하여 남자를 쓰면 양자와 보자를 보아라. 량자와 보자를 보아라 한다. 그러나 남, 량, 보자의 초선은 서로 다르고 그 보자라고 바뀌어야 되겠네요. 잘못된 보자의 초선은 서로 다른 초서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선 초결가에 서여져 있는 것은 작은 쓴다는 얘기예요. 쓴다. 남자를 쓰려면 양자와 보자를 보라. 그런데 이 말은요.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양자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방금 여기에 썼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는 이렇게 썼고 또 하나는 이렇게 썼어요. 자, 이 양자와 보자는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글자와 이 글자는 천지 다른데 왜 이것을 이렇게 이런 말이 생겨났는지 사실 제가 보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 글자와 남자와 그리고 남자는 이렇게 쓰죠. 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와 보자는 이거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거 갖다 이 글자를 얽어 놨어요. 이 세 글자를 갖다가 뭉쳐서 서로 다른 초서이다.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양자를 쓰는 법을 우리가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는데 비우자부터 보면 이놈 쓰고 그리고 이거 두 개예요. 이거 두 개. 그러니까 이렇게만 남았죠. 이게 날라갔죠. 이거 다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비우자는 이게 비우자예요. 이게 초서 비우자인데 량자는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말 들어가는 게 이렇게 사람인자처럼 두 개 있었죠. 그러면 이 양자는 어떻게 쓰느냐? 우선 이렇게 된 양자, 이게 관통 안 한 양자, 역시 이거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거. 자, 역시 이거를 써요. 그리고 여기에 이놈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습니다. 이렇게. 자, 요 부분을 그러면 뭡니까? 이거 쓰고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이걸 이읍니다. 이으면은 이렇게 돼요. 또 이읍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됩니다. 즉 양자는요 이렇게 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놈을 잇고 그리고 여기에 이거하고 이것이 변해서 이렇게 되고 또 변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양자예요. 왼쪽에 있는 이런 거를 버리고 안에 있는 요 놈은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돼요. 요렇게 써야 될 것을 이렇게 눕히면 이렇게 되죠. 이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양자가 있죠.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것은 마찬가지예요. 이걸 꺼요. 이거 끊고 이렇게 내려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썼죠. 지금은 요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다? 자,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이 하나는 이렇게 되고 그냥 하나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두 개의 양자예요. 그죠? 이것도 양자이고 이것도 양자입니다. 자, 요거를 잘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양자는 두 가지의 양자 쓴다. 두 가지로 쓴다. 자,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 우세남이 썼는 이 양자는 남북조 해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초서이다. 여기가 위로 관통했죠.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 여기에 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걸 여기에 약간 꼬부러진 거 이것은요. 장식이에요. 장식. 장식. 여기 지금 송과정은 장식이 심했죠. 이만큼 와 가지고 이렇게 회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 있고. 양응식. 자, 이거예요. 자, 얘도 소식도 맞고 얘도 맞고 지금 이것도 이렇게 되죠. 소식도 위로 올라갔고 조명부가 이제 안 올라간 양자를 썼죠. 서위는 엄청 올라갔죠. 서위는 엄청 올라갔고 예원로도 올라가서 이렇게 다 그래요. 대체로 양자는 이런 양자를 많이 써서 빈도수가 이게 훨씬 더 많네요. 우리가 앞에 여기에 한번 이거 지주명 가는 것은 황정견의 글자인데 예전에 봤습니다. 유명한 거죠. 이거 일본에 있다가 나중에 중국에 들어와서 경매로 팔린 겁니다. 이게 한 800억, 700억 정도에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그때 좀 술렁술렁 했습니다. 예. 저도 뭐 아는 체하고 바깥에 나가면 와 지주명 어떡고 하고 진짜냐 가짜냐 하고 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품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거하고 똑같은 지주명 미국의 박물관에 있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이거 때문에 이거를 가짜로 몰아붙이려고 그걸 끌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게 가짜예요. 미국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박물관에 있었던 그 지주명이 가짜고 이것이 진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의 알력으로도 그걸 구별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는 내가 봐도 알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아주 완벽한 황정견의 글자예요. 황정견은 이 획 속에 무엇이 있어요. 그죠? 획이 그냥 단순하게 빠진 것이 아니에요. 이 아들 자자만 보더라도 가로획을 가다가 한번 흔들었죠. 그죠? 이제 저런 것이에요. 황정견은 무수하게 많이 흔든 게 아니고 살짝 해놓은 거예요. 획의 변화를. 그런 게 이제 황정견의 매력이에요. 그 황정견 이것을 요 두 위자도 그렇죠. 요 중간에 여기에 무엇이 이렇게 그죠? 약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그 명나라 심주가 이걸 흉내낸다고 이걸 밥 먹듯이 반복을 해서 맛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죠? 반복을 너무 심하게 해도 안 됩니다. 이 정자도요. 이 마지막 획이 뭔가 있어요. 그냥 속 빠진 건 아니죠. 중간중간에 뭐가 있습니다. 남들은 이것을 절이다 그래요. 3절. 자,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있다. 이렇게 갔다. 막 그런 건 맞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런 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불규칙하게 이런 게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어디로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장대천까지 미쳐요. 장대천 들어봤죠? 장대천은 근데 잘못한 것이 이 황정견은 한두 번 하고 마는데 장대천은요 글자마다 이래요. 글자마다 이러니까 장대천 밑에 학생들이요 전부 또 익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참 무섭습니다. 그죠? 뭡니까? 아들 앞에서는 찬물도 못 마신다고. 예? 정말 그래 한번 하면요. 어른이 그래 한번 해버리면요. 다 따라합니다. 자, 이거 황정견 지주명. 그죠? 지주명이고 우세남이 거월첩이라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우세남 행선은 처음 보는데 아주 우세남처럼 그렇게 그건 뭡니까? 우세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참 옆집 그 후덕한 맏며느리 그런 글자의 서풍이라고 했죠. 요것도 보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상당히 여성스럽습니다. 여성스럽고
깔끔하고 그냥 좀 예쁘장하죠. 예, 예쁘장합니다. 살도 좀 통통하게 뜯고 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에 양흥식의 신성기거법. 양흥식의 양흥식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글자를 뺏겨 쓰기는 진짜 어려워요. 자, 이거 쓸 수 있겠어요? 이거 어디 무슨 뭐 같아요? 그 하수구 맥혀가지고 이렇게 맥힌 거 뭐 갖다 빼올려 놓은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글자 같아요? 그런데 정말 어렵죠. 그러니까 이 사람 글자를 뺏겨 쓰기란 너무 어려워요. 보이지도 않아요. 어쨌든 뭘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나 매우 일반적인 그런 글자의 어떤 그게 아니에요. 다소곳하게 쓴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상당히 박수를 보냅니다. 뭔가 새로운 또 이 세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자를 나름대로 정말 잘하는 사람이 이걸 여기에 덤벼들어요. 이거 임서를 합니다. 물론 한자 가만가만 연구해보고 뜯어보면은요, 뭐 이렇게 못할 것도 없어요. 양흥식, 그리고 명나라 예원로, 황도주 이런 글자들이 이제 우리가 임서하기가 엄청 어려운 글자들이에요. 서위는 알죠? 서위 알아요? 선생님 잘 설명해 주셨어요. 예? 선생님 전에 설명해 주셨어요. 그죠? 예. 서위는 가장 불우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죠. 서위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자살을 9번 시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못 죽었어요. 그 자살 방법도 아주 특이해요. 정말로 도끼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이게 갈라버려요. 그래도 도끼가 무디 던지게 그래도 안 죽어. 그리고 긴 모설구에다가 귀를 찔러버려요. 그래도 안 죽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또 이 마누라가 일찍 죽는데, 이제 와이프가 일찍 죽는데, 글자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도 글자가 있어요. 이거 말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림 구경도 하면서 봐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인데, 그죠? 이제 마누라가 일찍 죽고, 그리고 이제 후처를 얻어가지고, 그래서 사는데, 이때 이 사람이 무슨 이 사람이 살 때가 저거예요. 왜 우리도 외구의 약탈이 많았다고 그러잖아요. 남해안이. 근데 중국도 외구의 약탈이 엄청 많았어요. 절강성, 복건성 여기에는 일본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걸 막 약탈해 갔는가 봐. 그래서 이 서위가요, 그런 사람들을 저지하고 막는데 앞장선 하나의 그런 무슨 장군 비슷한 그런 사람, 군사 이거예요. 벼슬은 많이 못해요. 그거 하다가 나중에 자기 대장이 죽어요. 이제 모함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서위도 자기 대장이 죽으니까 자기도 이제는 죽을 것 같거든. 그때부터 정신병 같은 게 걸려요. 그래서 막 군사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갈 것 같고 쫓아올 것 같고 이러니까 정신병이 계속 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막 조현병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으로 쫓아가가지고 마누라를 들고 갖다가 죽여버려요. 죽여버리는데 죽이고 나니까 마누라 이불 안에는 마누라 혼자 있거든. 자기는 외간 남자하고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혼자예요. 그게 뭐예요? 조현병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감옥에 가서 한참 동안 7년을 살았다든가 9년을 살았다든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결국은 방랑생활, 참 이 풍진 세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어렵게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면 70살 정도까지 살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오두막 원래 집이 아주 부자였는데 서위 때문에 이제 자기 집도 없어지고
방 한 칸 새 나가지고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 아들도 하나 있었는데 아들도 돈이 없어서 장계를 못 보내주고 대리를 사유로 보냈어. 그러니까 이 참 불우하게 결국은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그 이제 자기 그 죽고 나서 그 침상에 그 뭐지 그 자리도 하나 안 깔렸다 그래요. 강아지 한 마리만 남아 있고. 그런데 뭐가 쏟아졌느냐? 이 화고가 쏟아졌어요. 화고가 뭡니까? 그림 그리는 거. 그것만 막 온 방에 그것만 남아 있거든. 그거 보고 이제 이 사람을 그걸 하나씩 보고 이 사람을 재정립합니다. 이 사람은 대사이가예요. 대사이. 대사이라는 거는 대사이는 이렇게 씁니다. 대사이. 아까 지금 제가 잠깐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게 대사이 뭐냐? 사이는 뭐예요? 생긴 대로 그리지 않는 것이 사이예요. 그 형이 닮았다. 이거는요. 이것은 내가 고양이를 아주 고양이처럼 그리는 게 이게 형사예요. 형사. 그래서 사이는요. 고양이하고 안 닮았어요. 고양이 비슷해. 그런데 뭔지 어떻게 보면 강아지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이요. 사이예요. 사이. 그래서 사이서풍은 결국 이것은 이제 문인화로 이제 이어지죠. 문인화. 그래서 앞에 대자가 붙어요. 결국은 이 서위가 결국은 문인화의 이 화풍을 한 단계 엄청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요. 앞에 큰 대자를 붙일 정도로. 대사이. 이제는 서위는 형태하고는요, 완전히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대나무를 그리는 거지, 눈에 보이는 대나무를 그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붓질이 엄청 막 거칠어지고, 막 그 섬세한 게 이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원나라 때 사람들의 문인화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대사이가 비로소 생겨나기 시작해서 우리가 압니다. 팔대산인이나 정판교 들어봤죠? 정판교, 제백석 다 이 사람들이요. 이 서유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그만큼 높고 그리고 대사이섭 화풍을 개척한 정말 절대종사의 이런 양반이 결국 죽을 때는 강아지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죠? 참 엄청난 비극이에요. 9번 자살을 했는데도 못 죽었어. 그래서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서위의 글자를 한번, 서위의 이런 작품은요, 두고두고 한 번씩 이렇게 볼만합니다. 서위 저걸 한번 해놓을까요? 이거를 하나 해놓을까요? QR 하나 찍을래요? 잠깐만. 자, QR을 여기 복사를 해서 붙이면은 크게 나와요. 이렇게. 자, 이거 하나 찍어 놓으시면 나중에 서위 검색하면 이제 여러 그림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글씨를 내가 하나 볼래.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글씨예요, 그림이에요? 그림이죠. 그래서 글씨를 쓰지 말고 글이라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그림도 아니고 막 글씨가 바람에 날리죠. 자, 이런 게 이제 서위예요, 서위. 그죠? 그래서 그리고 서위는요, 이제 글자의 간격들을 없애버려요. 여기 보면 간격이 없죠. 그죠? 한 줄, 두 줄 겨우 보이기는 해요. 근데 거의 간격이 거의 없어져 버리죠. 자, 여기도 보면, 자, 이것도 서위예요. 이게 이제 이 서위의 글자. 그러니까 좀 괴기스러운 그런 느낌이 들죠? 제정신에 저렇게 쓸 수 있겠나 싶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자, 이거 서위 그림, 이거 무슨 다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가장 유명한 그림 하나만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거, 묵포도도. 자, 이것이 가장 유명합니다. 묵포도도.
그 여기는 이제 이 대사익 하는 것이 이제 이게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 이 포도나무인데 뭐 그냥 먹을 그냥 막 그 이 다한목 녹물을 갖다가 막 던졌어요. 그냥 막 갖다 뿌렸어요. 그래 놓고 대충 그 이제 이렇게 보고 포도 같다 싶은 데는 점 하나 찍어서 "아 이건 포도 알맹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잎같이 생긴 데는 이렇게 몰골을 집어넣어서 "이것은 잎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대천도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보면 접시에다가 이렇게 그 먹물하고 무슨 이렇게 색을 이렇게 조합해 놓고 그냥 이렇게 부어 버려요. 종이에다가 확 부어 버려요. 그 부어 버리고는 한참 생각을 해요. 그게 그림이 뭐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작은 붓을 들고 그 형상을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해야 되겠다 게 없어요. 훅 갖다 부어 버리고 그래 놓고 어디에 집을 하나 그리지 뭘 하지 인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인제 얼마나 이게 지금 여기에 그 화재선 것도 봐요. 이것도 지금 바람에 막 날리는 것 같잖아요. 그죠?